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크립토 시작합니다.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또 하나의 축, 바로 크립토 시장인데요.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한 6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인사이드 크립토에서 다룰 내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만 달러 부근이 하락장의 최종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또 대규모 손실 속에서도 가격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XRP 이야기, 2.5조 원 규모의 자금이 이란으로 빠져나간 바이낸스, 또 SEC의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규제 완화 소식, XRP에 대한 전망을 강조한 그레이스케일, 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12만 달러 정점 뒤 기관 전멸을 경고한 마이클 버리 이야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점처럼 약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온체인 데이터상 이번 하락장의 최종 바닥이 어디가 될지를 둘러싼 분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과 추가 하락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다시 한번 핵심 지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 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유명 온체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바닥 구간으로 4만 달러 선을 지목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장기 투자자, 즉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보유한 투자자 집단의 평균 매수 단가였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평균 매수 단가는 흔히 다이아몬드 손으로 불리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확보한 가격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단기 변동성이나 또 급격한 하락에도 쉽게 매도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왔고, 또 과거 여러 하락장에서도 이들의 매수 단가는 비트코인 가격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장이 극단적 공포 국면에 진입을 할수록 오히려 이들의 재매집 움직임이 강화가 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온체인 데이터가 가리키는 장기 투자자 평균 매수 단가는 약 4만 363달러 수준인데요. 이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 대비 약 40%가 낮은 구간으로, 만약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이 가격대가 강한 매수 수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는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 접근할 경우 장기 투자자들의 대규모 재매집 물량이 유입되며 가격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 시나리오가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닌데요. 시장 전반의 매도 압력이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를 압도할 정도로 강해질 경우에 4만 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더 깊은 하락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시 경제 불확실성과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에는 온체인 지표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해서 약 0.2% 하락한 6만 7,9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 없어 보이지만 지난 일주일간 누적된 2% 이상의 하락폭을 만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흐름이다라고 보입니다. 코인 개코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사상 최고가 대비 45%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약세가 단기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까지 시험하는 마지막 하락으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4만 달러 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의 신념과 자금이 집결된 상징적 가격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지지선이 지켜질지 혹은 무너질지는 향후 비트코인 시장의 중장기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극단적인 공포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리플이 무려 39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실현 손실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항복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역사에서 이런 장면은 종종 강력한 가격 반등 출발점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XRP로 쏠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2월 22일 현지 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먼트의 자료를 인용해서 XRP 보유자들이 최근 일주일간 기록적 수준의 손절매에 나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XRP 시장에서 발생한 실현 손실 규모는 무려 19억 3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22년 이후에 약 3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치 자체가 보여주듯 시장 공포 심리는 극단적 수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실현 손실이 급증했다라는 것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포지션을 정리했다라는 의미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투자자 항복 국면은 약세장의 막바지에서 자주 관측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규모 실현 손실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후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 국면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XRP의 상황 역시 그런 역사적인 패턴과 겹쳐 보인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XRP 가격은 200주 이동 평균선으로 꼽히는 1.42달러 지지선을 이탈한 이후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 지표는 음수 영역에 머물러 있고 이는 자산이 과도하게 저평가가 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분석가들은 손절 물량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소화하고 나면 매도 압력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숏 포지션 청산 불균형이 1190%에 달한다는 점은 하방 압력이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또 다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래 투자자들이 현재 하락 구간을 매직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단기 보유자에서 장기 보유자로의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SBI 홀딩스가 XRP 보상을 제공하는 토큰화 채권을 출시하는 등 생태계 내부의 긍정적인 소식도 가격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XRP가 다시 1.42달러 가격대를 회복할 경우 기술 반등을 넘어 본격적 회복 랠리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형 가상자산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역시 XRP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국경 간 결제 효율화를 위해서 XRP 레저를 활용할 가능성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가치 재평가 기대를 완전히 꺼뜨리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시장의 극단적 공포 속에서 기록된 이번 실현 손실은 단기적 충격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다음 강세장을 위한 바닥 다지기 과정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둘러싼 충격적 의혹이 다시 한번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바이낸스에서 무려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국제 제재 대상국인 이란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시장의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이란 국적자들이 접근한 바이낸스 계좌는 1,500개 이상에 달했고 총 17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테러 단체와 연관된 이란 법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이 외부 폭로가 아니라 바이낸스 내부 조사단에 의해 이미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내부 조사 결과는 즉시 경영진에게 보고가 됐지만 이후 바이낸스의 선택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직원 최소 4명이 해고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았고 수개월에 걸쳐 추가로 6명 이상의 조사 인력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준법 감시 팀장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불리한 진실을 통제하려 했다라는 의혹을 피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측은 해당 직원들이 고객 정보 취급 과정에서 사규를 위반했다라고 해명하면서 이란 관련 계좌는 삭제했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이후였습니다. 글로벌 금융 문제 핵심인 자금 세탁 방지와 제재 준수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창업자이자 전 CEO인
자오 창평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됐고 결국 유죄를 인정하며 4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바이낸스 제국의 몰락을 점치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정치 환경은 시장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오창펑 전 CEO는 사면을 받으며 다시 자유의 몸이 됐고 바이낸스가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규제와 법 집행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인식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거래소의 스캔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초대형 거래소에서 제재 국가로의 자금 이동과 또 내부 통제 붕괴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국 규제 당국이 거래소에 대해 훨씬 더 강한 감시와 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기술이나 규모보다 신뢰와 투명성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이낸스 사태는 그 신뢰가 무너질 때 어떤 파장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시장 규제 방향과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기준점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금융규제 심장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봉쇄해왔던 과도한 유동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전통 금융권의 막대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대한 수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치명적인 자본 페널티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현지 시간 2월 24일 DL 뉴스 보도에 따르면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브로커 딜러, 즉 증권사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위험 가중치, 이른바 헤어컷 비율을 2% 수준으로 적용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왔던 사실상 100% 헤어컷이라는 가혹한 기준을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기존 규제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사들에게 가장 비싼 자산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브로커 딜러가 1억 달러 규모의 서클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보유하려면 패그 붕괴나 뱅크런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동일한 1억 달러의 현금이나 미국 국채를 그대로 묶어둬야 했습니다. 회계상 자산에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였고요. 이는 전통 금융사 입장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기회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지불용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과 단기 국채 등 비교적 안전한 준비 자산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0% 헤어컷은 불필요하게 징벌적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머니 마켓 펀드와 유사하게 2% 수준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인데요.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1억 달러의 USDC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단 200만 달러의 유동성만 확보하면 되고 나머지 9,800만 달러는 다른 사업과 투자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적으로는 유용했지만 규제 비용 때문에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수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금융 인프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030년까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제도권 금융과의 결합이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암호화폐 지갑 업체 엑소더스의 최고 경영자 JP 리처드스는 이번 조치가 기관 금융에
스테이블 코인을 내재화하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본 페널티라는 족쇄가 풀린 이상 주요 브로커 딜러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결제, 보관, 정산 인프라 구축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SEC의 기류 변화는 미국 가상자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상징합니다. 단속과 경고 중심이었던 태도에서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제도화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결국 이번 규제 완화는 스테이블 코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월가 자본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XRP가 고객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시장의 이목이 XRP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2일 그레이스케일은 재무 자문가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규제된 투자 상품이 확대되면서 기존 브로커리지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과 유동성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상품 및 리서치 총괄인 레이한의 샤리프 아스카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자문가들은 고객들로부터 XRP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산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열린 XRP 커뮤니티 데이 행사에서도 같은 발언을 반복하면서 XRP가 더 이상 특정 투자자층에 국한된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런 수요 증가는 실제 상품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산하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에 상장된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 ETF 티커 GXRP는 최근 기존의 폐쇄형 신탁 구조에서 현물 ETF로의 전환을 마쳤습니다. 이는 XRP 투자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됩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복잡한 개인 지갑 관리나 또 보안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도 일반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권 계좌를 통해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기준 GXRP의 주가는 27.5달러 선에서 형성돼 있고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3개월 수수료 면제 기간이 종료된 이후 총 보수는 연 3.5%로 연 0.35%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수치는 전통 ETF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수준인데요. 장기 투자자와 기관 자금 유입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투명성을 중시하는 금융권 특성상 이런 상품 구조는 XRP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XRP는 또 그레이스케일의 대표적 혼합형 상품인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GDLC의 핵심 구성 자산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XRP 솔라나 또 카르다노 등 시총 상위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코인데스크 라지캡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XRP가 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 자산이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 아닌 장기 핵심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입니다. 결국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발언과 상품 구조 변화는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이 됩니다. XRP는 더 이상 변돌이 자산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을 잇는 교차로 한복판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권 금융에 문이 열리고 있는 지금 XRP를 둘러싼 다음 국면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하락장 베팅의 대가 마이클 버리가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드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는 2013년 비트코인 매수 기회를 놓쳤다라는 이례적인 고백과 함께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의 파멸을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향하고 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낙관론이 지배하는 가상자산 시장 한가운데서 나온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 설립자 마이클 버리는 자신의 X 계정 카산드라 언체인드를 통해 지난 26년간의 투자 이력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2000년 아마존 공매도, 1998년과 2002년 애플 매수 등 굵직한 성공 사례를 나열하면서도 2013년 비트코인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후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버리는 오히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2021년에서 2022년 붕괴 직전과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버리가 공유한 비트코인 가격 패턴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12만 6천 달러 부근에서 정점을 형성한 뒤 약 7만 3천 달러 수준까지 급락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이클에서 반복됐던 약 50% 폭락과 유사한 궤적입니다. 버리는 이 움직임을 단순한 조정이 아닌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기관 투자자들을 붕괴시키는 신호탄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을 사실상 회사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삼고 있는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들이 가격 급락 시 담보가치 하락과 추가 증거금 요구에 직면하며 빠져나올 수가 없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의 경계는 비트코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AI 열풍을 이끄는 기술주에 대해서도 극도로 방어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팔란티어를 대상으로 풋 옵션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이 하드웨어 수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버리는 시장이 AI 칩과 비트코인 기관 비축을 영구적 패러다임 변화로 착각을 하지만 자신은 이를 일시적인 투기 광풍으로 보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현물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버리는 그 속도가 오히려 시장의 취약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는 나는 지난 26년 동안 거의 모든 중요한 사건을 마쳤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경고가 단순히 비관론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현재 비트코인과 AI 거품이 과거 닷컴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다르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그의 경고를 흘려들을지 아니면 미리 대비할지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해서 6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도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크립토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